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 인접권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그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권리를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실현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실현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실현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라든가 가수, 연주가, 무용가, 그리고 지휘자, 연출자 이런 사람들의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저작물이 아니지만 마술이나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 실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음반 제작자는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반이란 것은 음을 유형물에 고정한 것을 말하는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음악을 녹음한 디지털 파일도 음반입니다. 멜론이라든가 지니 이런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해주죠. 이렇게 스트리밍 해주는 것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내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음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CD라든가 LP 이런 유형물만 음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태로 된 것도 음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음이 영상과 함께 녹음된 것은 음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반이 아니라 영상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9호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다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개인 MCN 방송 같은 거는요. 저작권법상 전송 또는 디지털 음성 송신의 개념에 속합니다. 방송의 개념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채널에 보통 방송이란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렇지만 방송 사업자가 아닙니다. 방송과 전송은 어떻게 구별하죠? 그 모든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느냐 아니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드라마라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되면 모든 시청자가 동일한 시간에 시청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방송이 되고요. 반면에 인터넷 다시 보기 서비스 VOD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송출이 되면 각자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송이 됩니다. 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런 실현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음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사, 작곡자의 창작적인 기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수나 연주자 같은 이런 실현자들의 기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의 경우에도 창작자인 감독의 역할 못지않게 배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배우, 가수, 연주자 이런 실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과 또 어떤 예능적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저작자의 준하는 창작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음반 제작도요, 과거의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녹음 작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고도의 기술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죠. 독일과 같이 그 클래식 음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음반 제작에 있어서 톤 마이스터라고 하는 전문적인 음반 제작 기술자들이 창조적으로 관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악은 물론 전기, 전자, 음향 분야에 대한 엄격하고 아주 장기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양성이 된다고 해요. 방송에 있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사가 저작물의 제작과 유통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커졌습니다.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런 장비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개인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질적으로 훨씬 우수하죠. 또 음반을 제작하여 유통시키거나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비용은 결국 수익을 통해서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없어서 음반이나 방송 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생겨날 수가 없죠. 결국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현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즉, 과거에는 가수나 배우 같은 실현자의 경우에 극장과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연료가 바로 그런 수입이죠. 그러나 음반과 방송이 발달하면서 실현자들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만큼 출연료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이나 방송을 통해 실현자들의 공연을 간접적으로 감상하는 경우에도 실현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실현자들의 저작 인저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이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권리를 주는 것이고요. 실현자의 경우에는 이런 음반이나 방송이 발달하면서 잃게 된 그런 직접 공연의 기회, 그로 인한 출연료 수입의 상실, 이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권리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저작권법은 저작자만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저작자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하는데 그런 창작적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실현자와 그 다음에 제작자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그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기획하고 투자를 하고 또 그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실현자나 제작자는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느냐 또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작자들이 그렇죠. 제작자는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실패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를 부담을 하죠. 따라서 이런 제작자들에 대해서도 저작자 못지않은 보호를 해 주어야 창작이 활성화되고 또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작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반 제작자는 이런 제작자에도 속하지만 또 앞서 본 것처럼 실현자에도 속하죠. 또 아울러 방송사업자, 출판자, 배타적 발행권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투자자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